앞서까지 그 가계도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다양성차성 산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를 봤는데, 그러면 각 경우별로 이제 뭘 구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산염기의 핵심인 pH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pH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볼 텐데, 이때 첫 번째 어시딕 폼의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어시딕 폼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꼴로 나타나요. 요렇게 이제 초기 농도가 제시되고요. 그 초기 농도로 제시된 물질이 바로 H2CO3. 자, H2CO3가 아까 가계도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중간형이었잖아요. 이 중간형이 뚜시 하고 나타나는 그런 타입의 문제를 바로 산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2 뭐라고? 산성형. 써놨잖아. acidic form. 오온줄 딴 건줄 알았어. acidic form. 알겠죠? A요? A요? O예요? A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이게 왜 O예요? 동그라미 똥무처럼 보인다고요? 예. 아유, 진짜. 응? 자, 봅시다잉. 그래서 이렇게 아까 썼던 산성형의 초기 농도가 제시가 돼 있는 이런 타입의 문제를 산성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산염기니까, 산염기 문제니까 사내리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써놓은 요 첫 번째 사내리 반응식을 짜잔 하고 작성을 해 보았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사내리 양론을 한번 생각을 할 텐데, 자, 0.01몰. 여기 이제 뭐 초기 농도니까 보통 어떻게 C0 이렇게 이제 많이 치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 농도 C0에 대해서 X만큼 이온화를 하고, 그러면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XX 만들어지고. 자, 여기까지 되게 이상해요. 맨날 하던 거예요. 맨날 하던 거죠. 그래서 최종 상태에서는 이 탄산 이온의 탄산 H2CO3 탄산의 농도가 C0 빼기 X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때 평형 상태의 농도로부터 자, KA1 첫 번째 사내리 상수 혹은 평형 상수 표현을 해보면 역시나 반응물분의 생성물 될 테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C0 빼기 X의 X제곱.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만 수능형 문제 혹은 경남과학고형 문제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이 X를 날려라. 왜 날릴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작아서.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산이기 때문에? 약산이기 때문에 X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X를 날려버리면 얘는 근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C0분의 X제곱. 됐죠? 그래서 이때 얘를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이게 바로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KA1 C0의 루트. 됐죠? 그런데 KA1이 얼마였어요? KA1이 얼마였어요? 얘 같은 경우는 10마이너스 6승이었죠. 그런데 여기 C0를 얼마나 뒀어요? 0.01로 뒀죠. 그럼 얘는 금방 계산이 되겠네? 뭐로 나오고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로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이 X가 그래서 결국 X가 누구의 농도예요? 누구의 농도냐면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의 농도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산성형 문제에서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의 농도까지 지금 한꺼번에 알아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고려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뭘 고려해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산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자, 두 번째 산내리는 누가 산내리 하는 거예요? HCO. 네, 바로 탄산수소 이온이 그 산내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HCO3 마이너스가 H 플러스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 HCO3 마이너스 처음에 얼마나 했어요? 처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산내리에서 HCO3 마이너스 얼마나 했어요? 이만큼 있잖아. 10만에 4승. 그래서 있잖아. 바로 X만큼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H 플러스 시작부터 있나요? 네, 있어요. 있네요. X만 또 X만큼 있네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X가 이제 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Y만큼 반응했다고 치죠. 그러면 각각이 얼마나 만들어지겠어요? 플러스 Y, Y만큼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X 빼기 Y가 될 거고 X 더하기 Y가 될 거고 Y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 반응의 표형상수는 K12 뭐예요? KA2죠. 자, 그러면 KA2가 자, 역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반응물 분해 생성물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저기에서 X 플러스 Y, Y over X 빼기 Y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얘는 또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물론 근사적으로다가 표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는 요 Y를 날려버릴 수 있죠? 왜죠? 너무 작아서. 왜 작죠? 르샤틀리 원리. X도 작은데. 르샤틀리 원리인데 공통 영역. 그렇지. 자, 봅시다. 지금 두 번째 산내리는 시작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뭐 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죠? 공존. 맞죠? 네. 그럴 경우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공통 이온 효과가 나타나요. 자, 공통 이온 효과가 나타나면 여기에 있는 요 반응 진행 정도 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아주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농도에 비해서 X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이 Y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걸 계산상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냥 Y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Y가 지금 값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KA2가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X가 뭐로 계산됐죠? 10만의 4승이잖아요. 근데 Y가 얼마예요? 10만의 10승이죠. 10만의 4승에 대해서 10만의 10승은 확실히 작은 게 맞아요, 아니에요? 확실히 작죠. 무슨 말이 알겠죠? 10의 6승이니까 100만 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확실히 X에 대해서 Y를 무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구한 Y가 누구예요? 이렇게 구한 Y가 누구예요? Y는 CO3 E-의 농도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어시딕 폼에서 3 평형 상태 물질 농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H2CO3. 자, 얘 같은 경우 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 C0 빼기 X였죠. 그러면 C0 빼기 X 였는데 C0가 얼마고 X가 얼마였어요? C0가 0.01이었고 X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죠. 물론 한 0.01에 대해 10의 4승이니까 대략 값이 한 100분의 1 정도 차이가 100분의 1 정도라서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근사적으로는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0.01로 뒤에 둘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산의 어시딕 폼 문제에서는 이 어시딕 폼의 최종 농도가 그래서 결국 뭐랑 거의 비슷해져요. 초기 농도랑 거의 비슷해지죠. 자, 그것에 대해서 HCO3 마이너스의 농도는 자, HCO3 마이너스가 사실 최종 평형에서 누구냐면 X 빼기 Y인 거예요. X 빼기 Y였잖아요. 그런데 X가 값이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Y가 값이 얼마였어요? Y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잖아요. 그럼 두 개 빼면 뭐로 결정되겠어요? 그냥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CO3 E-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Y였죠. 그 Y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H 플러스의 농도. 자, H 플러스의 농도는 최종 상태에서 X 플러스 Y였잖아요. 그런데 X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Y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놈 농도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산해리가 첫 번째 산해리에 어떻게 된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다양성자성 산의 어시딕 폼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H 플러스 농도 어디서 결정됐어요? 우선 첫 번째 산해리에서 결정됐죠. 그리고 HCO3 마이너스 첫 번째 결정됐죠. 그 첫 번째 결정된 것이 두 번째 산해리가 된다고 해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지. 얼마나 변해? 100만 분의 1. 알겠죠? 100만 분의 1 변하는 거니까 그냥 안 변한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양성자성 산의 어시딕 폼에서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이 그냥 산의 농도를 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산해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외우는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산연기 문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산연기 문제는 절대로 계산 문제가 아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고 패턴을 암기하는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다양성자성 산이다. 그런데 얘만 처음에 있는 거니까 산성형이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두 번째 산해리가 첫 번째 산해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문제 어떻게 푼다? 이걸 쓸 필요도 없죠.
뭐를 외웠을 테니까? 이걸 외웠을 테니까. 이 식 기억나죠? H 플러스는 KAC0. 근데 그 KA가 KA1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앞에서 그 약산 산해리 할 때 H 플러스는 KAC0의 루트였잖아요. 그 KA 자리에 KA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는 영향을 안 줄 테니까 KA2는 영향을 안 줄 테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제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요겁니다. 평형상태 물질 농도에 이제 여기 쓰면 자 여기 있을 건데 첫 번째 1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KA1에 비해서 KA2 자 그리고 다양성자성 산이면 KA3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무조건 이렇게 돼요. 자 지금도 보세요. 10n-6승 작은 값이긴 하지만 10n-10승은 더더욱 작은 값이죠. 둘의 차이는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뜯어내는 거죠. 얘는 1-를 플러스 2-로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뜯어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 있겠죠. 인력 때문에 다시 역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 플러스하고 얘는 2 사이의 인력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사이의 인력과 1 플러스 2 사이의 인력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이쪽 인력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역반응이 돼도 잘 안 되겠어요? 역반응이 더 잘 되겠어요? 역반응이 더 잘 되니까 평형상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자성 산에는 그게 H 플러스가 진짜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계속 급격히 작아져요. 급격히 작아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칸이 적어가지고 다른 걸 지울 수가 없어서 자, 요 내용은 지금 요 평형상태 물질 정도 요 밑에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서 썼던 공통이온 효과. 덕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산해리가 첫 번째 산해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알겠죠? 이게 다양성자성산 산해리 반응의 산성형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건 뭐 외우면 편한데 뭐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얘가 무슨 형이라고 했죠? 염기성형이라고 했죠? 그것이 놀라웠게도 뭐랑 같아지느냐? KA2랑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어디서? 저기에 있는 어시딕 폼에서. 그래서 어시딕 폼 문제에서 물질의 농도를 구하라고 할 때 저기에 있는 가장 염기성형 CO3-의 물질 농도를 어떻게 잡으면 된다? 그냥 KA2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완전히 싹 다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민호 오케이? 알겠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산전기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산전기 문제는 무슨 문제다? 뭘 암기? 패턴을 암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시딕 폼에서 이런 식의 문제풀이가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CO3 농도 10-10승이에요. 그냥 알겠죠? 바로 외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pH를 구하자. 그러면 얘 따라서 pH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잖아요. 자, 얼마? 그러면 지금 얼마? 4요.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반의 4승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H 플러스 농도가 pH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이제 무슨 형들이 있겠어요? 무슨 형이 있겠어요? 산성형, 자, 여기 괄호 1번이 산성형이잖아. 요거.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 필 괄호 2번 당연히 뭐 하겠어요? 연기성형. 중간형 할 거 아니야, 중간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형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염기성형을 먼저 해도 되고, 염기성형은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알겠어요?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산성형과 산성형은 가장 왼쪽 끝, 염기성형은 가장 오른쪽 끝이죠. 그럼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양극단은 통해요. 네. 왜냐하면 극단이라고 하는 건 입장이 반대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극단에 있는 것들은 풀이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산성형처럼 염기성형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풀려요. 그래서 염기성형을 먼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요. 뭐 어쨌건. 그런 다음 또 뭘 풀어봐야 되겠어요? 중간형을 풀어봐야 되겠죠? 그 중간형이 이쪽 다양성자성상 문제풀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중간형 문제가 아주 독특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패턴들에 대해서 사항들을 암기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따가 9시에 또 수업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민우 가다가 그때 또 9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4-5시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현실 갔다 오세요. 네. 왜요?